됐습니다. 바로 저희 명진 스님 제주처의 징계 무역 소속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가 무슨 마이크가 스피커 앞에 있으면 좀 힘들다고 하고 지금은 괜찮죠? 예, 잘 들리죠? 예. 먼저 참여하신 분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번 소송을 맡게 된 법무법인 해인의 서준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예, 또 함께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창조의 이덕우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예, 그리고 제주 남선사 주주로 계시는 도정스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서 김병호 운판 대표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대불련 동문행동의 현병근 상임 대표님 모셨습니다. 정의평화분류연대 이태동 시민 사무총장님 모셨습니다. 조계종을 사랑하는 불자모임 칠송의 김종년 대표님 모셨습니다. 참여불교 제가연대 교당자정센터 김석규 강사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나머지 분들 제가 직책을 잘 모르가지고 또 명진 스님 사랑하고 응원하는 우리 불교에 계시고 제가 나보고 많이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를 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어쨌든 이번 소송 당사자이신 사단법인 평화의 길 이사장이신 명진 스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먼저 이번 소송의 취지에 대해서 담당 변호사이신 서준희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준희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소송을 시작하게 된 것은 기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승단에 대해서는 쓴소리 못한다. 이들이 대승불교를 해방하고 있는데 이 대승의 자리에 쓴 사람을 쓴소리를 하는 사람을 표를 자리 납니다. 그럴 정도의 표를 쓰는 우리가 과연 공간을 유의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이 소송을 의뢰해 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회 공동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그런 의견들을 존재했을 때 이 건전성이 부담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수전서를 했다고 해서 그런 건전성이 말살되면 사회 공동체는 무너지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공간에 대해서 건전성이 못하게 한다고 해서 더 이상 비판을 막아버린다면 그 공간의 발전 또한 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이 소송을 통해서 공간의 건전한 비판을 회복되는 그런 공간의 본래 종교의 모습을 회복하기 바라는 그런 도의적 취지에서 이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보는 명진 스님에 대한 징계 사유는 모두 부존재하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존재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문제는 협상을 통해서 주장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에 대한 인간의 반박 역시도 소송 과정에서 충분하게 영상을 설치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이 소송을 통해서 지난 50년간 수행자로서 삶을 살았던 한 인간이 실질적 명예와 목적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이상입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번 소송의 직접 당사자이신 명진 스님으로부터 이번 소송에 대한 좀 심평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스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장이 안겨서 참견했습니다. 그러면서 94년도 소학년 서현 평관 체제를 무너뜨리고 개혁정당이 출범한 것입니다. 오늘 완전히 무효화되고 그 개혁정당이 무산되면서 불교가 더 길고 후퇴했다는 그런 말씀을 서울시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 개인에 대한 징계나 저 개인에 대한 고문이나 이런 것은 제가 염두에 두지 않고 다만 작품의 불교의 여러 가지 사태들이 너무나 참혹할 정도로 그리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서 그럽니다. 통쾌히 난무하고 물밑으로 돈 거래가 오냐고 징계자를 때우는 과정에서 뒷거래를 하고 안경벌로 자기 그거는 어떤 잘못이 있어도 징계가 하지 않는 조계종단의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두목에 있는 자성, 이경식 그 사람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어느 곳이든지 어느 정당이든지 그런 정도의 사람들은 다 있게 마련입니다. 있지만은 그러나 크게 작동을 못할 뿐이지 그 인간의 욕망이 있는 곳에 인간의 욕망에 추동해서 자기 뜻을 이루려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지금 불교의 조계종의 모습은 이러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 종정스부터 물론 선원의 부참, 선원에서 수행생활하는 수장스님들, 본사 주지, 종교인은 누구도 자성의 이 망동에 대해서 꾸짖는 사람이 없이 다 자성의 뒤를 추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대한불교 조계종이 아니라 자성불교 졸개종으로 변화가 왔다. 지금 조계종에 소속된 승려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성의 졸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성이 건너면 쫓아가고 자성이 인도를 간다면 따라가고 자성이 돈을 가져가면 가져오고 모두 자성 앞에 무릎을 꿇은 자성의 졸개종이 되어버린 현실 앞에 저의 징계 문제도 그렇습니다. 다른 말 했다는 것을 징계하기가 부끄러우니까 동문사 한정부지 10년여를 타고 온 한정부지의 이득권을 내가 받아서 하차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징계를 했습니다. 그 징계를 그러한 사실들을 썼던 불교신문 저희들이 소송을 통해서 허위 사실 내지는 명예훼손으로 저희들이 승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으면 조계종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든가 저의 징계 문제도 다시 한번 토론해 주됨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도 이 문제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품의 불교의 지금 현실이 저의 징계 문제라도 얘기를 하면서 오늘날 한국 불교가 잘못 가고 있는 자성불교 졸개종으로 가고 있는 현실을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나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혹사 주저앉고 난 다음에 새로운 싹이 떠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징계 운영에 대한 소송을 감사를 네, 스님께서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승의 졸개종이 되어버렸다는 말이 저희 가슴에도 팍 찌르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스님의 그 소송에 대한 심경 저희가 잘 들어보았고요. 다음에는 여기 스님처럼 예전에 그 조계종단에서 징계를 받았다가 징계 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으시죠? 제주 남산사의 주지시 도정 스님으로부터 여기 스님의 소송을 바라보고 후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고요. 제가 징계를 2번이나 받았는데 서울 중앙지검에 한번 참관을 한번 갔어요. 그랬더니 그 판사님이
원고 측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와서 하고 싶은 얘기 좀 하라고 그러대요. 얼떨결에 가가지고 뭐 한 5분 정도 얘기했는데 요즘은 이렇습니다. 종교 집단이든 대한민국의 어느 집단이든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저희 조계종의 종원율법이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기를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개인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 있는데 마땅히 그 상황에 맞게 이런 비판적인 얘기를 했다고 해서 과연 그게 징계가 되겠느냐. 그렇게 이제 한 5분 정도를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판결문을 보니까 제가 한 얘기들이 거기에 이제 많이 명시가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후문으로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 들은 것인데 조계종단에서 이 스님이 도대체 뭐 때문에 징계를 받았느냐, 징계 사유, 조계는 킹창프에서 결론을 내린 징계의 사유가 뭐냐 이걸 가져오라고 했는데 감히 변호사가 갖다 주지를 못한 거예요. 종단 변호사가. 왜냐하면 뭐 그 내용이 없으니까 허무맹 나온 내용에다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좀 징계를 했으니까. 그런데 결국에 이제 두 차례 요구를 해서 연기하면서까지 판사로 그걸 받아보려고 했죠. 결국에는 그 제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징계가 무효됐다는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명시를 리포용들이 뭐 한 페이지 정도 이렇게 사례를 적었던데 지금 이 작품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정부의 판사나 검사들이 그 막무가내로 기소를 하고 막무가내로 판결을 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조계종단에도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모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기능이 다 상실해서 라인이 한 라인으로 통하고 거기 아까 lâm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일사무난하게 이렇게 조폭 논리로 건전한 비판을 하는 세력은 무참하게 불러다가 징계를 하려고 하고 또 자기 식구들은 어떤 말을 미사꾸를 던져가면서까지 봐주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 시대적인 그 정부에서 하는 일이나 조계종에서 하는 일들이 거의 유사합니다.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우리 불교가 어쩌다 보니까 이 지경이 됐어요. 이게 아마 불교가 망해가는 그런 길목에 지금 저희들이 고통받고 있지 않는가. 이 피해는 고스란히 불교인들에게도 있는 것이고 전 국민에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몇몇 승려들의 그 행태로 인해서 모든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진 스님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진 스님께서 그동안에 조계종단에 기회를 여러 차례 드렸어요. 이 정도 됐으면 조계종단에서 사과하고 뭔가 대책을 만들어서 이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나 내지는 이렇다 할 만한 그런 반응들이 전혀 없고 무대응으로 일관을 한 거죠. 제가 재판에서 이기고 총무부 변사를 통해서 총무부에 임명장을 신청을 했어요. 저는 그래도 내 돈 들여서 내가 재판을 이렇게 했지만 조계종단을 상대로 내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까지는 해서는 안 되겠다. 종단이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징계를 하려고 이렇게 해도 나 개인이 승려의 그런 정신을 유배하면서까지 우리 종단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서요, 솔직히. 그래서 임명장 신청을 했더니 그나마 총무부장 스님은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스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죄송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임명장 통신 서류가 올라와서 이걸 보니까 그 미안한 마음이 있고 바로 처리를 해서 내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개인적으로 이렇게 통화를 한 내용이 있어요.
이건 이제 개인적인 일이니까. 그러나 종단은 여타의 얘기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불교계 언론도 마찬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 불교 중흥을 위해서 순수한 원장자라고 막 호화스러운 걷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연일 보도를 쏟아내면서 정말 종단에서 비판적으로 종단 발전을 위해서 정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잘못된 걸 바로 잡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거기에는 기사 한 줄도 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회에서 보는 언론이나 불교계 언론이 이상한 점이 또 있죠. 그래서 이번 그 명계스님께서 여지까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 대응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소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있고 반드시 승소해서 스님의 명예가 회복이 되고 또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옳다 이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인스님께서 당신께서 직접 겪었던 일을 심플하게 담아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많은 불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 제가자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이분들을 대표해서 김경호 인판 대표님의 이번 소송에 대한 제가 불자들의 입장이랄까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4부대중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자들은 아무 발언권도 권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자들의 역할 중에 큰 것 하나가 스님들이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외호하고 지켜주는 역할인데 제가자가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지금 지경인 것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 불교는 비구 독재, 비구 중에서도 소수 정치승들의 전행이 일상화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거기서 상식적으로 승려답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분들은 핍박받고 내지는 쫓겨나고 그래서 2017년, 18년 같은 경우에 이 종단 개혁을 원하면서 그래서 아스팔트 바닥에서 이제 외쳤던 분들은 2019년도 9월 19일 날 54명이 종단으로부터 징계를 당합니다. 여기 뭐 정적에 대해서 가차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들 편을 데리고는 세상의 아름다운 얘기는 다 하죠. 생명과 너를 사랑한다 뭐 어쩌고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인도 도무술래를 갔다가 떠났습니다. 거기에 이제 봉은사 폭력 주범도 꼈다가 어제 급하게 자진 처리라는 용어로 이름을 뺐죠. 지호 승려도. 그래서 그저께 또 있었던 일은 94년도에 그렇게 많은 사부대중들이 싸워서 쟁취했던 중단 개혁이라는 계기가 그 서희현 승명으로 부르죠. 우리는 스님으로 인정하기 참 어려운 사람이니까 그 서황룡이라는 자가 전통사찰 동화사 총님의 방장으로 되는 이런 대표님까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거기 갔다 오신 분한테 당시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수화장도 그런 아수화장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제대로 투표한 것도 아니고 몇 개씩 찍어 눌러가지고 손으로 소리 지르고 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이 한국 불교의 민낯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불교를 갖다가 자기 마음의 지표로 삼고 있는 불자들은 대단히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불교는 사실은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분들은 참 계시기 어려운 구조예요. 그리고 저는 미세 자기 세력을 가지고 그 핍박하고 또 그 각종 어떤 그 징계를 남발하는 것들이 자기들은 별거가 있으니까 별거 아니겠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평생을 살아온 자기 정체성을 갖다 부정당하는 일입니다. 명인 스님이 50년 이상 수행해 오신 그 스님으로서의 자기 위익을 갖다가 부정당하는 그런 문제들인데 사실 제가자들이 이러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좀 지켜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까지 그런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정상적으로 바로 잡혔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의 꿈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 교수님께서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자선 앞으로 건당 은사가를 하는 사람이 17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은사라고 하면 한국 불교에서 아버지를 정하는 거거든요. 출가할 때 자기 아버지를 누구를 정하느냐라고 해가지고 가는 것인데 그래서 어떤 문중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이제 가풍을 갖다 배우고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은사가라고 한다면 지 아비를 정하고 세력 정론을 갖다 자기 아버지로 모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벌써 170여 명이다. 이 170여 명은 저기 말단 이름 모르는 그런 승려가 아니라 중간에서 행색계 나오고 강국계 낚이는 권승들입니다. 이들이 전부 그 자선 앞으로 대청을 해가지고 줄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죠. 자선문양만 띄면은 사람을 좁혀고도 평화를 얘기하는 이거 도무술래가 명당을 꽉하니 올릴 수가 있고 아니면은 그 수입이 좋은 우량한 수말사 서울bun교의 직할사찰의 주지자리를 갖다 떡하니 가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되풀이되고 반복이 되면은 이제 도덕 불감증에 빠지게 됩니다. 도박한 자들이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범사 주지는 지금 본사 주지하고 있어요. 도박으로 고발까지 당했는데 그리고 이걸 갖다가 사법 그 수사를 갖다가 막아주는 게 자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폭력한 자들은 오히려 종단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각종 은행을 저질러도 이번에 행사 주지처럼 은행이 사회 여론화가 됐을 때 어떻게 뭐 하나님 신용을 하겠지만 저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도로 위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불교 내적으로는 아주 반민주 폭력 집단이에요. 언론을 갖다가 입에 재갈을 물려가지고 언론 탄압을 자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갖다가 자들 앞에서 명예스님을 비롯한 몇몇 스님들이 그나마 그 스님으로서의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고맙고 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적 7월 철에 징계 무효소송은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것이 사법부의 판단까지 구해야 된다는 게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아무쪼록 스님이 명예를 빠른 시일 내에 명예를 회복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생생한 이야기 저는 오늘 대표를 통해서 은사가리 한 사람 170여 대장이 있고 정말 충격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좀 재가자 단체들이 명예스뿐만 아니라 정말 주교종의 정당회를 바라는 그런 스님들 같이 힘을 모아서 불교를 방수하는 그 작업에 앞서 주실 것이라 확신하면서 이야기 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오늘 그 토백철의 징계 기부 소송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최근에 여러 가지 불교 관련된 이슈나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편하게 자유롭게 발언을 신청해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 주수원 박경환 기자고요. 사실 말씀이 너무 세셔서 쓰기가 겁납니다. 어제 저 사진철에 기사 쓰면서 그 총무원 분들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도 듣곤 했는데 이게 지금 일단 제적 철회 징계 무효 소송은 이제 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받을 게 있지만 이거와 또 연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생각하시고 있는 것들이 있으신지 좀 대한민국의 아버지가 되고 박근혜 정당이 불교가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버려진 것 원인 같은 것 의혹이 좀 끝나게 됩니다. 제가 출가해서부터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사찰 입장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없어져야 됩니다. 사찰 입장료를 받게 되면 스님들이 저희들은 그냥 중노릇이라고 합니다. 중노릇은 잘하거나 못하거나 법문에 실력이 없거나 있거나 상관없이 내가 수입이 있는 저게 주지를 맡게 되면 현금이 돌립니다. 불천도 돌립니다. 그 낙산자 같은데, 저 공정한 같은데, 아니면 저 강화 보문자 이런 데는
주식을 누구냐고 상관없이 엄청난 돈이 들어온다. 각방이 없다. 그럼 그 주식을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이 나가서 뭐 은처를 하든지 나가서 살려고 아무 상관없이 현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돈이 한국 불교를 타락시키고 결국 자본이 불교를 멈췄다. 돈이 멈췄다. 그 다음에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각 사찰마다 템플 스테이 비용이라든가 문화재 보수 비용을 각 지자체에서 넣기도 하고 문화재 각 주지들이 이렇게 청구해서 썼는데 이명박 정권 시대 동아사에 모여서 군사 주지들이 모든 그 정부 지원금, 템플 스테이 지원금을 총무로 이관시켜달라는 청을 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걸 들어줍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문화사업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문화사업단에서 각 돈을 배분을 하는데 그 문화사업단에 의원들이 전부 자승의 졸개들입니다. 말이 좀 거칠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런 말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를 감고 순복을 입고 나를 찾아가고 있다는 자연이 되겠다는 중들이 권력 앞에 돈 앞에 무릎 꿇는 걸 졸개라고 안 부르고 그걸 주의라고 불러야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권력과 불탑에서 얻어내는 돈이 자승의 권력을 유지시켜주는 통치 자금이 되는 겁니다. 국민 세금이 문화재 관리 비용이라든가 템플스테이 비용이 자승 개인의 정단 장악하는 통치 자금으로 쓰여졌던 것이 지금까지 현실이다. 그게 지금 윤석열 정권과 더 결합하면서 지금 권력에 맞은 흠뻑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불교 중흥이라는 이름 아래 인도를 가는 것도 저는 중흥이라고 안 보는 겁니다. 저는 불교를 빙자한 유흥이다. 불교 유흥을 하러 지금 인도를 떠나고 가고 또 온 잔치를 벌이듯이 언론에다가 불교 언론에다가 고백을 하고 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요. 지금 징계된 지 6년 됐지 않습니까? 6년 됐는데 지금부터 이렇게 징계를 취한 소송을 벌이는 까닭, 그 절박함이 어디에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징계되고 못하면 저는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식당으로부터 나는 올라가도 된다는 것이 편하다면 저로서는 그래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 징계 사실에 허위 사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높이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지금 조계종의 그 하는 길을 보면서 이건 내 개인의 성격을 보완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그 잘못된 자성과 일당들이 저지르고 있는 불교에 대한 해악에 대해서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은 저는 이제 징계 철회에 대한 소송을 지으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서중희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무효소송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나름대로 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안을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는지 좀 얘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아니 패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서중희 변호사님은 패소하는 사건을 안 받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건에 앞서가지고 분명히 승소할 거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럼 어떻게 법률적 검토를 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아직 못하셨으면 못하신 대로 말씀하시고요. 이 건을 제기하게 되면서 일단 관련된 사례를 좀 찾아봤고요. 찾아보고 오늘 논리를 구성해서 지금 입장을 한 것이고요. 어차피 소송이라는 게 상대방이 있는 그러한 결과이 될 것 같아서 이것도 다 말씀드리고 좀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저희 같이 하시는 변호사님과 같이 또 투기해서 사건을 진행해 가겠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말씀 드리죠. 소송은 멈추고 가고 있고, 그래서 또 검사하고 이걸 저는 금방이 거든요. 공격하고 방어하고. 그런데 좀 아까 도정신 사건이 보면은 10월에서 제대
분명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떻게 것 같고, 여기서 이것 보면은 과연 어떤 주장을 하고, 보면 결정을 보면은 연계가 있나 싶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징계 사유에 대해서 저 피고인 고개동에서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피고인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피고도 꾸며낼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을 반박하고, 깨우치는 데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리 착정을 우선시킨다든가, 또는 이 부기를 갖다가 이거 보여준다든가, 이런 것은 재판할 때 적절치 않거든요. 단지 한 가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계전에서 제대로 조계전에서 사건을 내받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안 됐다고 굉장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소송을 하려고 얼핏 마음을 먹은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이 알 겁니다만 오영우 이상한 변호사 오영우를 보다가 지금 2편에 보면 드레스가 벗겨져서 거기에 강불상이 나오고 그러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는 데 보는데 거기 보니까 법률적으로 실제적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서 300억을 받기로 했던 것을 못 받게 된 것으로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나도 조계종의 부당한 징계를 통해서 저에게 저를 지어주겠다, 스님을 뭐를 해드리겠다 했던 사람들이 아니 명진 스님이 그래 봉은사에서 천일 기도하고 그렇게 잘 살았다 보니 겨우 봉은사 옛날 땅 그거 관리권을 가지고 500억을 사치하려고 했다고 해서 저를 도외시하고 떠난 강남의 부자 신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질적 경제적 손실을 입었기에 이거를 조계종으로 발견할 수 없나 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 소송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저는 노후에 못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실질적인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변호사님은 어쨌든 소송 전략상 구체적인 말씀을 해드릴 수 없지만은 말씀하신 자세와 태도에서 자신감이 완벽하게 풍부가 나온다 이렇게 느끼고 그리고 스님께서 말씀하실 때 소송하게 된 이유 중에서 저는 이 이유도 굉장히 무시 못할 그건 저희가 평화위에서 스님을 모셔서 같이 활동해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저희 입장에서 정말 소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뭐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어떤 법리적 다툼은 변호사님들께서 잘 해주시겠지만 사회적 여론이나 그런 부분에서 불교 내부에서 명진 스님을 지지하는 움직임이나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아주 소송의 그런 거에 대해 혹시 뭐 스님 말고 다른 분이 좀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움직임이 제외자분 중에서 한 분이 말씀해 주십니다. 신학민 선생님. 네, 신학규이라고 합니다. 명진 스님 개적 철회를 위한 원로 모임에서 이제 제가 뒤에 앉아 있는 양귀한 스님하고 제가 실무를 좀 했고요. 조계종 즉해충산 시민연대 22개 시민단체로 구성이 돼가지고 설정 공무장을 몰아내는 싸움을 한 2년 가까이 했을 때 제가 백수라는 유만으로 제가 상임 공동대표를 맡은 적이 있는 거죠. 결자 해지 차원에서라도 이 명진 스님 제적 철회가 되는 걸 봐야 저도 이제 편하게 명진 스님에 대한 죄송함 그리고 언론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부끄러움 이런 걸 빚을 청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원로 모임에 참여하신 우리 조명하고 한국사회의 반복적 주장을 미디어 주장을 하셨던 분들의 뜻을 모아서 청원 아니면 참고인 진술 뭐 이런 것들도 저희 법원에 내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또 더 많은 분들이 스님 징계무효 소송에 함께 마음 모아서 참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이제 이야기 없으시면 시간도 많이 됐으니까 이 간담회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 간담회를 마치고 난 바로 법원에 전자문서로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소장은 오늘 그 나눠드린 자료, 기자분들께 나눠드린 자료에 포함되어 있으니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난 다음에 어쨌든 저희들도 앞으로 있는 스님들 제적처의 징계 무효 소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이후에 사안의 진행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알려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명진 스님 제적처의 징계 무효 소송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